70세에도 이 5가지를 할 수 있다면 건강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의사의 검사보다도 건강과 인생의 성공을 더 잘 보여주는 간단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정말입니다. 70대에 접어든 결승선은 단순히 몇 년을 살았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잘 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가장 큰 신호들이 화려하거나 극적이지 않습니다. 조용한 것들이죠. 얼마나 쉽게 걸을 수 있는지, 밤에 어떻게 잠을 자는지, 스트레스를 얼마나 잘 다루는지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작은 세부 사항들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 그리고 정신이 여전히 강하다는 증거이며 여러분이 뭔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영상에선 여러분이 진정으로 인생에서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5가지를 다룰 것입니다. 각각은 신체적, 정서적 또는 정신적인 다른 종류의 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함께 모여 노년기의 진정한 웰빙이 어떤 모습인지 강력한 그림을 그려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것을 보면서 나는 5가지를 다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지금부터 올바른 곳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여전히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계속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시작해봅시다. 첫 번째, 고통이나 두려움 없이 안정적으로 걷기. 70세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건강과 독립성이 여전히 확고히 유지되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걷기는 우리가 유아기부터 매일 해온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 나이에는 단순히 한 발 다음에 다른 발을 내딛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균형, 관절의 힘, 근육 기억,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자유에 관한 것입니다. 안정된 걸음걸이는 여러분의 다리에 여전히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코어가 여전히 몸을 곧게 세워주고 뇌와 몸이 여전히 명확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매 걸음마다 지팡이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넘어질까봐 두려워하며 계속 땅을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주저함 없이 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동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감입니다. 많은 고령자들에게 걷기는 쇠퇴가 나타나는 첫 번째 영역이 됩니다. 뻣뻣한 무릎, 아픈 엉덩이, 불안정한 발목, 그리고 그 쇠퇴와 함께 종종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걷기를 덜 하기 시작하고 집에 더 머물며 자신의 발걸음이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교 모임이나 심부름을 피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두려움은 몸뿐만 아니라 그들의 세상에도 타격을 줍니다. 걸음이 작아질수록 삶도 작아집니다. 그래서 여전히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다면 그것은 강력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주변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트에 갈 수 있고 친구를 방문할 수 있고 화창한 아침에 공원을 산책할 수 있습니다. 은화어머니 셀을 생각해 봅시다. 그녀는 마라톤 선수는 아니지만 매일 몇 블록을 걸어 모퉁이 빵집에 갑니다. 그녀는 그것이 마음을 맑게 하고 자신을 정직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멈추지 않고 거기까지 갔다가 돌아올 수 있으면 나는 여전히 괜찮다는 것을 안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그 매일의 산책은 운동 이상의 의미입니다. 자신과 확인하는 그녀만의 방법입니다. 이런 종류의 일상적인 리듬은 회복력을 만들어냅니다. 인생의 이 단계에서 편안하게 걷는다는 것에는 깊이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을 유지했다는 뜻입니다. 관절을 돌보았다는 뜻입니다. 계속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습관들, 스트레칭을 하거나 활동적으로 지내거나 단순히 포기하지 않는 것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이 여러분 주변에서 줄어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그 밖에 있습니다.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두 번째, 이름, 날짜, 일상 업무를 쉽게 기억하기. 이름, 중요한 날짜, 심지어 무대문에 부엌에 들어갔는지를 좌절하거나 생각에 빠지지 않고 기억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좋은 기억력의 신호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여전히 예리하고 유연하며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독립성을 지원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70세 이후에 그것은 큰 승리입니다. 기억력 상실은 노화의 가장 두려운 측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자신감도 종종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더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간단한 결정도 재고하게 됩니다.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잊는 것이 더 심각한 것일까봐 걱정합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잘못되지 않았더라도 그 두려움은 천천히 여러분의 통제감을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작은 것들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순간들은 여러분의 뇌가 여전히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조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더 중요하게는 여전히 자신을 믿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진 같은 기억력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맞서지 않고 함께 일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김 할아버지를 생각해 봅시다. 매일 아침 그는 수첩을 들고 앉아 할 일 목록을 적습니다. 몇 가지 작은 일들만요. 잊을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일을 끝내고 지울 때의 성취감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알람이나 알림 없이도 강아지에게 밥을 주고 딸에게 전화하고 청구서를 내고 오후 산책을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려 깊게 살아온 세월을 통해 얻은 명료함입니다. 정보를 유지하고 회상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을 연결된 상태로 유지합니다.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공유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지역사회에 계속 참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참여하고 있다는 뜻이며 단순히 옆에서 인생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참여는 여러분의 뇌를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매일 부드럽지만 꾸준히 운동하는 근육처럼 말입니다.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은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경험했는지, 그리고 주변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를 저장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기억이 작은 방법으로라도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여전히 여기에 있고 참여하고 경계하며 현재에 닿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지속적인 방해 없이 밤새 잠자기 좋은 밤잠은 나이가 들면서 얻는 조용한 승리 중 하나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70세 이후에도 여전히 쉽게 잠들고 잠을 유지하며 휴식을 취한 기분으로 일어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은 큰 성취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인생의 이 단계에서는 여러분의 몸, 마음, 신경계가 여전히 건강한 리듬 속에 있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 중 하나가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잠은 변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잠은 더 얕아지고 더 조각나게 됩니다. 더 자주 깨고 다시 잠들기 어려워하거나 휴식을 방해하는 불편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밤에 화장실에 더 자주 가야 하거나 너무 오래 가만히 누워 있을 때 악화되는 관절 통증 같은 일반적인 신체적 문제들을 더하면 방해받지 않는 잠은 사치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7시간 연속으로라도 여전히 깊이 잠들 수 있다면 그것은 강력한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여전히 올바른 휴식 단계를 거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누워서 깨어 있을 때 스트레스 수준이 급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호르몬, 혈압, 심지어 면역 시스템까지도 여전히 필요한 야간 재설정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잠에는 깊은 정서적 연결도 있습니다. 잘 자는 사람들은 더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덜 짜증내고 덜 불안해하며 종종 늦은 밤에 찾아오는 과도한 생각의 소용돌이에 덜 빠집니다. 잘 자고 있을 때 감정을 더 잘 처리하고 도전을 다루며 안개 대신 명료함으로 매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팍할머니를 생각해 봅시다. 그녀는 취침 루틴을 맹세합니다. 따뜻한 목욕, 조용한 음악, 책,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는 스크린을 보지 않는 것. 무엇이 효과적인지 알아내는데 몇 년이 걸렸지만 이제 그녀는 그 루틴을 금처럼 지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녀를 휴식을 취하고 평온하며 맑은 정신 상태로 유지해주기 때문입니다. 잘 자면 다른 모든 것이 더 잘 돌아간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잠은 치유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회복하고 뇌가 재설정되며 감정이 안정되는 곳입니다. 여전히 뒤척이거나 밤에 6번 깨지 않고 그 선물을 일관되게 즐길 수 있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건강한 것입니다. 많은 고령자들이 휴식으로 고생하는 세상에서 깊이 그리고 평화롭게 잠들 수 있는 여러분의 능력은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여러분의 몸이 여전히 자신을 신뢰한다는 것, 여러분의 마음이 놓아주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많은 조용한 방식으로 여전히 균형 잡혀 있다는 것. 네 번째, 완전한 맛과 식욕으로 식사 즐기기. 여전히 식사를 기대하고 음식 냄새가 좋고 맛이 좋으며 위에서 잘 소화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즐거움 이상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여전히 삶의 리듬에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식욕, 소화, 그리고 음식의 즐거움은 모두 여러분의 신경계, 장 건강, 호르몬, 심지어 기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식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약물의 부작용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울증, 외로움 또는 불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단순히 미각이 둔해지거나 소화가 더 민감해져서 식사가 기쁨보다는 고역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한 그릇 가득한 음식을 즐기고 맛보고 잘 소화시키며 영양을 섭취한 기분으로 자리를 뜰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활력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식욕에는 감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여전히 식사에 대해 흥미를 느끼는 사람들은 종종 여전히 인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무언가를 기대하고 여전히 하루에서 즐거움을 찾으며 여전히 커피 한 잔을 따르거나 간단한 점심을 준비하는 것 같은 작은 루틴들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식욕은 단순히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기에 관한 것입니다. 이 할아버지 78세를 생각해 봅시다. 매주 토요일 그는 농산물 시장에 걸어가서 신선한 허브와 채소를 고릅니다. 그는 그것이 그를 계절과 지역사회와 그리고 자신의 몸과 연결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위해 요리하고 맛에 맞게 양념하며 음식을 잘 담는 것을 즐깁니다. 그런 의식은 그에게 자신이 여전히 통제권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인생이 제공하는 것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먹을 때 그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는 음미합니다. 음식과의 이런 종류의 관계는 또한 좋은 소화 건강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의 시스템이 순조롭게 기능하고 있을 때 팽만감도 없고 자주 소화 불량도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식욕 변화도 없을 때 그것은 종종 여러분의 장, 면역 시스템, 심지어 스트레스 수준이 잘 균형 잡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노년기에 그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제한, 주저 또는 불편함 없이 식사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의 감각이 여전히 참여하고 있고 몸이 여전히 영양을 적절히 처리하며 일상생활이 여전히 편안함, 만족감, 그리고 기쁨의 순간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식욕을 가지고 먹고 음식을 완전히 맛보며 그 후에 기분이 좋다면 여러분은 건강뿐만 아니라 잘 사는 것에서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감정을 차분히 다루기. 70세 이후 내적 힘의 가장 명확한 신호 중 하나는 감정을 완전히 느끼면서도 분노, 슬픔, 좌절, 심지어 기쁨까지도 그것들이 여러분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한때 여러분을 폭발시키거나 위축시키거나 소용돌이에 빠뜨렸을 순간들에서 여전히 차분하게 반응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잘 늙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에 걸쳐 배우는 것을 마스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 조절은 여러분이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들과 함께 안고 처리하며 여러분이나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반응하는 방법을 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특히 많은 변화가 두려움, 슬픔 또는 짜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인생의 이 단계에서 그것은 강력한 능력입니다. 건강 문제,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예상치 못한 스트레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감정을 다른 방향으로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숨을 고르며 그것을 견디고 반응하기 전에 멈추며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놓아주는 법을 배웠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얻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10세를 생각해 봅시다. 그녀의 아들이 최근 그녀의 생일을 잊었습니다. 몇 년 전이라면 그것은 며칠간의 침묵이나 눈물 가득한 전화로 이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음날 그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과하며 설명하는 전화를 걸었을 때 그녀는 단순히 내가 할 일이 많다는 걸 알아, 사랑해라고 말했습니다. 그 반응은 다치지 않은 척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화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녀를 더 약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차분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감정을 차단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이해하는 지혜를 개발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불완전함과 평화를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종종 뭔가 잘못될 때마다 촉발되지 않도록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는 내적 작업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종류의 평온함에는 건강상의 이점도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사람들은 더 낮은 혈압, 더 좋은 심장 건강, 심지어 더 강한 면역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때 나쁜 운전자, 놓친 약속 또는 조금의 나쁜 소식을 발판을 잃지 않고 다룰 수 있을 때 여러분은 단순히 인간관계에서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에게도 올바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밖의 것들이 혼란스러울 때에도 평화를 여러분과 함께 가지고 다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하기 전에 깊게 숨쉬고 분노보다 인내를 선택하며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을 때 관점을 찾을 수 있는 지점에 도달했다면 그것은 단순한 자제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숙함이고 어렵게 얻은 지혜이며 행동하는 은혜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여전히 성장하고 여전히 발전하며 항상 주목받지는 않지만 절대적으로 중요한 방식으로 여전히 인생에서 승리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은혜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여전히 성장하고 여전히 발전하며 항상 주목받지는 않지만 절대적으로 중요한 방식으로 여전히 인생에서 승리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야기한 5가지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세요. 자신감 있게 걷기, 명확하게 기억하기, 깊이 잠자기, 완전히 음식 즐기기, 그리고 인생의 기복을 통해 차분함을 유지하기. 이 중 몇 가지라도 여전히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깨달았을 것보다 훨씬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여러분에게 맞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함께 일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들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두 영역이 있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완벽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인식에 관한 것입니다. 무엇이 여전히 잘 되고 있는지, 무엇이 여전히 기쁨을 가져다 주는지, 무엇이 여전히 작동하는지 보는 것이고 힘의 모든 작은 신호가 축하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70세 이후 인생에서 승리하는 것은 예전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라톤을 달리거나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한 승리들, 안정된 걸음들, 편안한 밤들, 일상생활의 단순한 기쁨들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여기에 있고 여전히 강하며 여전히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들 말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오늘 배운 한 가지와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저희에게 중요하니 주저하지 마시고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읽는 것은 저희에게 큰 동기부여와 격려가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며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가 여러분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주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